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이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이 법의 골자입니다. 기업 유치가 핵심인 특화단지 지정에 전국 지자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전남과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한 광주시도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으로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 규제 완화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여기에 반도체 특위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비율 확대 등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5번에 걸친 회의와 최종 당정 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2건을 이제 국회로 넘기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전국 지자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과 강원 등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경쟁에 뛰어들었고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에서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에게 반도체 산업 육성 로드맵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법에 명시돼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특화단지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화단지 지정의 핵심은 기업 유치,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광주시는 SK하이닉스와 삼성, DB하이텍 등 파운드리 회사를 비롯해 기업 10여 곳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 탓에 기업의 입장에선 수조 원대의 투자가 조심스러워졌고 용인과 평택 등 수도권과의 경쟁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특화단지 조성에 필수인 풍부한 산업용수와 초고압 전력망 확충 등을 장점으로 내세울 전망입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부지 후보군 중의 하나인 첨단 3지구와 장성 부근에 장성댐 등 댐 5곳이 위치해 있고 영광 한빛원전과 전남의 알리백 산업벨트가 조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공동으로 반도체 관련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공동으로 조만간에 시민들께 시도민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시장과 김용록 지사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하는 등 광주 전남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요즘 무더위를 피해 계곡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집중호우가 반복된 이후엔 갑자기 불어난 물에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리산 계곡 일대에서 아이들이 튜브를 낀 채 물놀이에 한창입니다. 휴가철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아오는 사람이 북적 늘었는데 주말 휴일 동안 내린 비로 수심은 깊어진 상황입니다. 그게 제일 걱정스럽긴 하거든요. 비가 그래가지고 날씨랑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튜브랑 구명조끼 이런 건 좀 가져오긴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 내린 비로 계곡물이 크게 불어 거센 물살을 이루고 있는데요. 시야 확보가 어려워 물속이 얼마나 깊은지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지난 주말 지리산 일대에 최대 159.5mm의 비가 내리면서 갑자기 물이 불어난 계곡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광양의 한 계곡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3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물살에 휩쓸렸다가 간신히 구조됐고 구례 간전면에서는 물에 빠진 동생을 구하던 20대 여성이 계곡 물 돌 틈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생이니까 막 살려달라고 그래갖고. 작년 한 해 전남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난 건 모두 382건. 이 중 3분의 1은 비가 많이 내리는 7월과 8월에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물이 불어났을 때 계곡물과 바위가 만나는 지점에선 소용돌이 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많다며 폭우가 내린 뒤에는 물놀이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마나 태풍 시기에 계곡에는 급류 또는 와류가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수심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놀이를 자제하면서
통제요원의 입수 제한 요청을 따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휴가가 집중된 이번 달까지 물놀이 사고가 발생한 지리산 계곡 등 3곳에 수상 구조대원들을 집중 배치해 구조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여름철 무등산 자락 원효 계곡은 도심에서 가까운 피서지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계곡 근처에는 닭백숙을 파는 식당들이 즐비했는데요. 올 여름이 지나면 이런 풍경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상가가 있던 자리는 국립공원 생태복원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등산 초입의 원효 계곡을 따라 늘어선 50여 곳의 상가들. 지난 50여 년간 시민 쉼터 역할을 했던 원효 계곡 식당들이 철거에 들어갑니다. 도로변 노후화된 상가와 갓길 주차, 오폐수 방출이 문제로 지적되며 복원 사업이 추진돼 왔기 때문입니다. 계곡과 인접한 이곳 상가들에는 지금도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효 계곡으로 가는 길목의 이 모습은 올해 여름이 마지막입니다. 거시간다는 게 조금 아쉽네. 이따가 느닷없이 내년으로 다시 와가지고 여기로 온다고 이렇게 생겼네. 저 증임사가 그랬잖아요. 상가 중 일부는 철거가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이미 건물의 소유권은 환경부로 넘어갔는데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해온 점을 고려해 시민들이 몰리는 여름 성수기까지는 정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아직 모든 상가의 보상 절차가 끝난 건 아니지만 상인들은 보상이 마무리되면 무등산 국립공원 밖 4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걸쳐 광주시가 조성 중인 생태 문화마을로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큰 고민과 이게 참 마음 가슴이 아파요. 여기서 내려간다는 게 몇십 년 살았다는 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어쩔 수 없는데 정부에서는 정책 사업인데 또 우리가 안 갈 수도 없고.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오는 11월쯤 퇴거를 마무리하고 철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설계를 진행할 예정인데 자생종을 심어 최대한 자연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진행되고 최소화된 형태의 시설도 설치해 시민들에겐 즐길 거리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하는 이 장소고 그리고 추억이 깃든 곳이기 때문에 일부는 살려서 이용 공간 측면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원효 계곡 인근 상가들이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시민들의 아쉬움과 자연 복원이라는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하포 사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수에는 이하포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이곳에서는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 희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명 노글리 사건과 비슷한 일이었지만 72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한 사건 경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에 있는 작은 섬 이하포.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0년 8월 3일 피난민 200여 명을 태운 배는 제주도로 가기 전 잠시 이곳에 정박했습니다. 당시 16살이던 이춘혁 씨는 부모님과 함께 4남매가 이 배에 올랐다 미군으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하포 해변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미군이 저하고 눈도 맞췄어요. 이제 비행기 이리 오면서 나하고 눈도 맞추기 돌아오자 돌아서 저리 가니까 고단 비행기들 와서 총을 배에다 막 총을 쐈습니다. 막 무조건 총 쏴게 해주고. 그러니까 배 안에 전부 아우성이지. 그리고 총 맞아도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막 돌아가고 피가 흘리고. 이하포 폭격이 있고 엿새 뒤 여수 두루겨 해상에서도 비슷한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조기잡이 여선 100여 척이 미군의 공중 공격을 받은 건데 김유광 씨의 아버지도 그때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 전날 조기가 많이 나서 낚시지를 뒷날 따라갔는데 그날 미군 폭격기가 와가지고 이제 폭격을 한 거죠. 두럭녀에서 두럭녀 낚시배들이 많이 있는 그 배들이 잔잔한 바다에 배들이 많이 떠 있는데 그 배들을 향해서 이제 폭격기가 폭격을 한 거예요. 이하포 해변에서 폭격으로 희생된 피난민들은 150여 명, 두루기에서는 1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미군의 폭격이 불법이었다는 걸 밝혀냈지만 왜 작은 섬이 공격을 받았는지 정확한 피해 규모는 얼마인지는 아직도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생존자 대부분이 사망한 데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적고 무엇보다 공소시효가 지나 배상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에서는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여수시는 여순 사건처럼 범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사과와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2기 진술위원회가 금년 12월 9일까지 피해자와 유족, 목격자 등으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수면 아래 있는 여수 이하포 두르겨 사건. 이제 몇 남지 않은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이제 역사 속으로 잊혀질까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최근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며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피해자 측과 상의 없이 제출한 의견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를 지원하는 광주시민단체는 일본 기업의 사죄가 먼저라며 민관협의체 출범 당시부터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7,0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3,553명이, 전남에서는 3,63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전 5,000명대를 기록했던 확진자 수는 2,000명 정도가 증가해 일일 확진자 수가 7,0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전남에서는 각각 1명이 사망해 광주의 누적 사망자 수는 577명으로 늘어났고 전남의 누적 사망자 수도 5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비 투입이 검토됐던 코로나19 위중증 추가 병상 운영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위중증 추가 병상 운영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추가 병상 지정 지방비 50% 부담 검토 방안을 변경했습니다. 이로써 광주시는 위중증 122개 병상을 포함해 총 162개 병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교육관에 임시선별검사소와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모든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학교 기숙사 소방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교육부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1,600여 동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현행법상 시설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21%에 불과하다며 오는 2026년까지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순애 장관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 서석고와 보문고 기숙사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광주시와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정책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 현안 사업에 대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국가지원형 복합 쇼핑몰 유치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10개의 광주시 현안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기로 했고 정책 간담회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힘 광주시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김정현 시당위원장은 책임 정치를 완수하기 위해 광주시 국비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 의회와 5개 자치구 의회 의원들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경찰국 설치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